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 속에서 엄선한 책들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디에서 북한을 배우셨어요? 교과서에서 무섭고 이상하게 그려진 북한,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북한 사람들. 저만 해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리고 교과서 말고는 북한을 배울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지금 교과서에는 그렇게 그려지지 않고 있고 교과서 말고도 좀 다양하게 북한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 내용을 동화로 엮으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리루단의 통일밥상에 박경희 작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리루단의 통일밥상. 제가 이 책 주말 동안 읽었어요. 동화책 굉장히 오랜만에 읽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동화책이지만 충분히 저에게도 많은 감동과 배움을 줬던 책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쭉 연작식으로 써왔는데 저는 이 책은 정말 10년 전부터 이거 꼭 한번 써보고 싶었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였는데 이제 지난해에 쓰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 청소년들 얘기하면은 막 힘들고 아프고 막 이런 얘기가 주일이잖아요. 네, 탈북해서 어렵게 그리고 막 정착하는 얘기.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탈북 친구들을 사실은 직접 10년 정도 만나다 보니 음식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중요하죠. 네, 음식에 얽힌 이야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말 내 얘기처럼 아니면 많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통일밥상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음식을 소재로 한 우리 북한 친구들 또 네. 탈북 가정에 대해 쓰시고 싶었고 그래서 리루단의 통일밥상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여기 환상촌이죠, 마을이. 네. 마을도 일부러 환상촌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환상촌도 그냥 작가적인 상상만이 아니라 네. 제가 탈북 친구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정말 대한민국에 환상촌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음식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환상촌에서 일어나는 탈북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나만의 친구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게 됐죠. 그래서 그 같이 사는 모습을 이제 한 가정을 통해 네. 묘사를 하셨어요. 서울 옥류관이라는 식당을 하는 이제 엄마 아빠가 나오는데 엄마가 북한에서 북한 오신 옥류관에서 분이고, 줄이서 일을 했죠. 네. 아빠는 나만의 유명한 중국집에서 셰프를 했고요. 정말 퓨전 음식을 만드는 네. 식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서울 옥류관이 그래서 이 두 가정이 하나의 가정이 돼가는 모습을 네. 그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근데 각자 아이들이 한 명씩 있고요. 맞아요. 5, 6학년 정도의. 네. 어쩌면 이제 사춘기를 또 겪을 아주 예민한 친구들인데 그렇죠. 네. 정말로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친구 하나, 네, 완전히 대성이. 북한에서 네. 태어난 또 우리 루다죠. 루다. 리루다예요. 근데 이제 우리 리루다. 말로는 이루다잖아요. 근데 북한식의 이제 거기는 이제 두음 법칙이 안 되니까 네네. 리루다고요. 루다는 북한에서는 쿠키라고 불렸었어요. 원래는 쿠키였는데 네. 예.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이름을 리루다로 네. 한 거예요. 아까 음식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 가정의 통일된 모습들을 음식점을 통해서 또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탈북 학교에 정말 그 우연한 기회에 취재 또 그러니까 르포를 쓰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 속내를 틀어놓지 안 하죠. 않아요. 안 하죠. 르포는 정말 내밀한 얘기까지 알아야 쓰잖아요. 더군다나 사람에 대한 르포인데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과 이제 택한 게 인문학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통로로. 그 친구들의 속까지 좀 알고 정확한 그 정보를 알아야 제가 글을 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10년 전에 인문학 수업인데 그 인문학 수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책 읽기와 글쓰기였어요. 제가 이제 작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한 게 학교에 가서 급식을 같이 먹는 거였어요.
아이들과 같이 점심시간에 참 행복했고 좋았고 그런데 그 급식을 먹는 모습에서 어머 나하고 식성이 되게 비슷해. 저가 그 친구들보다 40년 정도 이렇게 많은 세월을 더 살아왔는데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그렇죠. 자랐는데도. 근데 우리나라 저도 아들 둘을 키우면서 봤지만 식성이 진짜 다르거든요. 맞아요. 저는 된장찌개라든가 시래기 나물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피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북한 친구들이 거의 저하고 입맛이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도 안 같은데 북한에서 온 아이들과 입맛이 같다는 걸로 동질감을 네,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신 느낀 거죠.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이러면서 거기가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말 애정하는 그 북한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한번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아이 친구들이 여기서 안 먹어봤을 테니까 그러면서 정말 진짜 맛있다는 대한민국의 대학로에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퓨전 음식점으로 데리고 갔어요. 마음을 쓴다고 쓰신 네네네네. 건데. 그래서 많이 먹어, 실컷 먹어, 마음껏 먹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깨기적거린다 그러는 거 네. 있잖아요.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작가님 죄송하지만 밍밍하고 느끼해서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말 다르구나. 그렇군요. 나처럼 이렇게 된장찌개와 시래기 나물을 좋아한다는 걸 내가 깜빡했구나. 아하.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동화가 될 수 있고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였죠. 그 취재 대상이었던 전혀 달라 보였던 그 북한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네. 이 아이들과 내가 같은 점을 발견했고 그게 마음의 씨앗이 돼서 우리 작가님의 마음의 씨앗이 돼서 결국 이 관련 동화책을 쓰시게 네. 되신 건데 북한을 소재로 한 동화책이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어떤 책 쓰셨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뿌리내리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가, 네. 또 진로는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는가.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탈북 청소년들을 그 책마다 제가 조명을 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음식 얘기는 처음이었어요. 음식 얘기. 근데 음식 얘기는 사실은 어른들도 보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남과 북이 70년이란 맞아요. 동안 헤어져 있는 동안에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여기서부터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어갈까. 그걸 저는 루더와 대성이의 가정이 제가 그 재혼의 가정으로 만나면서 거기서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 책에 또 할머니도 나오시잖아요. 네. 실향민 할머니, 네. 아니 실향민이 아니시죠. 이제 탈북해서 네, 평양에서 오시죠, 오시니까 나중에. 평양에서 네. 오시니까. 그래서 이 책이 동화책이기는 하지만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고 저보다 아마 윗세대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북한과 남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쓴 소감 블로그들을 봤더니 아이들한테 이제 부모님이 너 이거 읽어봤다. 아유 북한 책 뭐 뻔하죠. 했는데 읽어보니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 그래서 우리 작가님 또 이 책을 좀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문자로 샵 0945 우물정 0945로 우리 아이를 위해 혹은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 북한 소재 동화책을 이런 마음이 드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 책 나온 지 지금 이제 2달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인터넷에 이렇게 후기가 올라온 걸 보면 저와 전혀 상관없는 정말 독자분들이신데 엄마가 아이에게 북한 얘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 그리고 엄마 세대는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더 하잖아요. 반공 세대였는데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책 속에 그 루다가 오는 과정에서 겪은 그 정말 사선의 강을 건넜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아가면서 읽었더니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이걸 시작으로.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 북한의 문화도 공부할 수 있고 네. 음식도 공부할 수 있고 또 탈북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도 아이들과 그래서 찾아볼 수 그런 있고. 걸 공부하면서 아이가 정말 쉽게 북한 사정이라든가 통일에 대해서 특히 통일이 왜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네. 것들을 엄마랑 이렇게 토론 형식의 할 글이 수 될 수 있었다. 있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강렬한 그 후기를 들었다 그럴까요? 그렇네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르포를 쓰시려고 탈북 학교에 가셨던 건데 네.
다양한 형태의 문학이 있는데 왜 하필 북한 관련 동화책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가 청소년 소설을 그동안에 이제 북한 얘기를 르뽀를 일단 썼고요. 그 르뽀는 정말 제가 20명의 탈북 친구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그건 학교에서 이제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 홍보 뭐 이런 거 차원에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끝이어야 되잖아요. 수업도 하지 말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아이들이 나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저 아이들을 이렇게 손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약간 뭐랄까 사명 같은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그 자기소개서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글쓰기와 책 읽기를 가르치다 보니까 네. 그 친구들도 저에게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글로 표현하는데 어머 이건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거를 작품으로 형성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에 잘 모르는 친구 나도 몰랐잖아요. 다 문외한이었잖아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려 있는 동안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이런 사정이 있구나. 그들이 못 살아 우리가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그걸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작품으로 써서 발표를 했더니 의외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독자들이 읽고 또 반응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 독자들이. 네네. 그래서 정말 그 중고등학교 강의 많이 하러 가시잖아요. 네. 친구들 반응 궁금해요. 예, 저도 맨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도대체 내 책을 뭘 어떻게 읽었나 그랬는데 나올 때 들어갈 때는 약간 조심하면서 들어가고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어머 나 작가로 사는 길 너무 잘했어. 보람있다. 내가 이 글을 쓰길 너무 잘했어. 어떤 얘기였냐면요. 저는 통일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탈북 청소년이 우리와 같은 나이 또래의 청소년이 6천 명이나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픔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뭘 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이걸 아이들이 했단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 거예요. 중고등학교들이.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책하고 달랐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피드백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써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써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동화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동화 작가는 어른들이잖아요. 그 그렇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쓰는 게 동화인데 결국 그 탈북 청소년들과 살아나갈 아이들은 살아나갈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니까 네. 그들에게 좀 올바른 북한, 네. 북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작가님의 사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동화를 쓰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책을 신청해 주고 계세요. 5375님 꼭 아이들 읽고 싶다고 아이들과 제대로 알고 싶어요. 4431님은 북한 이야기는 사실 부모인 저도 잘 모르는데 아이가 궁금해할 때마다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줬거든요. 이런 책이 있는지 몰랐어요. 꼭 한번 접해보고 싶네요 하셨고 6729님은 35년 전 북한 소설 피바다 때문에 국보법 위반을 치른 적이 있다. 세상 많이 바뀌었는데 어른인데도 북한 아동이 이야기 듣고 싶다고. 2511님은 책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12살 딸아이와 함께 듣고 있는데 아이가 이 책 사줘 이러네요. 와, 저는 이렇게 책 신청해주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기뻐요. 저도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손주가 4학년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책을 딱 맨 처음에 엄마가 사줘서 읽은 거예요. 저한테 받기 전에. 그런데 그 다음 한 3주 후에 책 나온 지 저를 만났는데 네. 책 잘 읽었어요 할머니. 그러면서 궁금증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그게 내용 되게 중에서. 중요하겠네요. 노치가 뭐예요? 저기 나오는 북한 그 음식 중에 노치를 제가 아이들에게 들은 얘기거든요. 어머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랬던 거였거든요. 그 간식 말씀하시죠. 간식에 저도 저 너무 못 먹고 싶었어요. 먹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렸더니 할머니 노치가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 궁금해야 네네네네.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궁금해하는 게 야 니네 나라 진짜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아니라 네. 야 니네 나라의 그 간식 그거 뭐야? 그러게. 너무 맛있겠다. 이게 네. 궁금증이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직접 내 손자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머 내가 정말 그 잘 먹고 썼다. 싶게 썼나? 먹고 싶게 쓰셨어요. 저도 아니 이렇게 책에서 보니까 조리법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아서 예.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그리고 건강식일 들더라고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북한 음식이. 사실 책마다 저는 다 자기 운명과 역할이 있다고 믿는데 네. 우리 작가님은 이 리로단의 통일법상이 어떤 책으로 어떤 운명을 띠고 사명을 가진 책이었으면 좋겠나요? 저는 요번에 이 책을 쓰면서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탈북 동화도 쓰고 르포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렇게 해서 한 7권 정도를 제가 썼거든요. 네. 그런데 그 탈북 문학의 내 책이지만 내가 작가지만 정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교만으로 막 작가가 내 책 잘 되고 대박 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책들이 스테이셀러로 쭉 많이 이렇게 읽혔어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 그 학교 현장에서라든가 우리가 남북 얘기를 할 때 통일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이 됐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막 흑백으로 가르는 게 아니고 이념으로 네. 가르는 게 아니고 네. 음식의 작은 통일이 정말 큰 통일이 되어 가는 거다. 루다네와 대성이네 가정이 함께한 남과북이 이렇게 해서 것처럼. 하나의 화목한 가정이 되어 가듯이 네. 우리가 통일도 남북 문제도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썼어요. 그런 운명을 타고났으면 좋겠고 이 네, 책에 네. 입주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문자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7945님도 저 대학교 때 북한 이주 학생이랑 같이 수업 들었고 교수님들과 함께 밥도 먹었는데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도 25년 전인데도 그 친구의 역경과 노력에 많이 감탄했다고. 우리 아이들은 북한을 전혀 다른 나라로 인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꼭 읽게 해주고 싶어요 하셨고 감사하네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제대로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0607님 박경리 작가 90이 넘는 분을 아는데 음성이 젊으셨네요. 그런데 아니 박경희 작가님이고 박경리 작가님은 제가 알기로는 작고 아신 걸로 알고 있고 박경희 작가님은 90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어머, 그래도 박경리 작가가 드리는 대작가와 그러게요. 이름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롤 모델인 작가님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 이야기 무엇보다 저는 이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그러게요. 우리 너무 작가님한테 감사하네요. 큰 선물이고 앞으로 이 북한 관련 동화를 쓰셔야 하는 이유가 될 것 네. 같아서 굉장히 기쁘네요. 네, 오늘 리로단의 통일법상의 박경희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